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급등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월가의 시각은 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엔비디아가 30%나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흐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어제 4만 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네요. 자, 오늘 어떠한 분석 필요한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합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역사상의 최고 흐름도 나타났고요. 간밤에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시장이 워낙 좋았죠. 그러면서 다우지수도 이제 4만 포인트 넘어가는 모습 보였고, 근데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에 있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홈디포,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하락이 조금 있어서 1%대 하락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JP모건도 4%대 하락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지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말까지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BMO 쪽에서는 S&P 500이 올해 말에 5,6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 보고서를 내놨고요. 도이치방크 같은 쪽에서도 지금 5,1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로 높이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더 크게 올렸죠. 기존에는 4,500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5,400포인트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크게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만 그 20%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하락을 전망을 하고 이걸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밤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언제 은퇴할 거냐, 이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먼에 대해서 이제 언제 퇴사할 거냐 이제 일정을 물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장기 집권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5년은 아니다 했던 게 이제 5년 안에 은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증시 주변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이슈 쪽에서는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수요일 날 5월 그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 FOMC 회의록이 좀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고,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 날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나오고 준비디오가 있고요. 화요일 날 메이시스나 아니면 샤오펑이 있고,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스노플레이크나 타겟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BJ스나 랄프로렌 같은 그런 소비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또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제 그 오늘하고 지난밤하고 오늘밤하고 해가지고 연준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제 스피치를 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난밤에 보스틱이나 바, 월러, 제퍼슨 같은 이제 의장들이 그 각 지역 연준 총재들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퍼슨이나 바 그 부의장이 했던 얘기들이 시장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1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좀 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높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나오는 게 지금 PC 가격 데이터가 4개월 동안에 한 4.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만 소비자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로 갈수록 지금 시장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연말쯤 가야지 이제 금리가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률로는 지금 통계치로 한 63% 정도 확률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로 공개도 주목됩니다만 많은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FOMC 이슈들 두 개의 이벤트들 다 꽉 잡고 가야 되겠네요.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밤에 금융업종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부동산 임의소비재 에너지 쪽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보기술업종이 1.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 보였는데, 정보기술업종 내에 보면은 이제 6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10년 동안 연평균 9%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 보였고, 그 뒤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연평균 한 6.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는 산업들이 이 정보기술 쪽에 다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밤에 이슈가 됐던 종목이 윅스닷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도, 예약 시스템까지도 스스로 혼자서 쉽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윅스닷컴을 쓰는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2,400만 달러 정도 이익이 나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 EPS가 43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12% 증가했는데, 앞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2024년도로 봤을 때 한 11%에서 13%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어떤 성장력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회사 역시 인공지능 제품군의 성장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이 홈페이지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검색에 잘 되게끔 하는 관련 검색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다 또 하나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잘 통제가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잉여 현금 흐름을 훨씬 더 좋게 한 4억 5천만 달러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잉여 현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이었던 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델 컴퓨터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금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 칩하고 호환되는 서버를 출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또 엔비디아 칩이 이제 탑재될 수 있는 서버를 만들 것이다. 이제 또 2024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델이 이제 좀 최근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는데,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다른 어떤 하드웨어 회사들이 자꾸만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하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수요가 더 강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지금 보면 수익이 한 400%, 매출이 한 242%, 이 정도 굉장히 크게 또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2분기에도 120% 정도, 그리고 매출도 한 100%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어떤 시장에서 회사의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안목을 가지시면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PC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PC 시장이 사실 좋지 않다라고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회복 기미가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장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새로운 이제 PC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한 1.5% 정도 시장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올해 내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시장에서 PC가 한 5천만 대 이상의 인공지능 PC가 소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프로그램이 앞서 나가면서 인공지능 시장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퀄컴이라든가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AI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5% 급등, 오늘 AMD도 같이 덩달아 상승이었고요. 오늘 델 컴퓨터의 이슈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